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저기 기다려. 그 거리가 있으면 좀 마스크 좀 벗어도 되지 않을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좀 벗겠습니다. 이게 저 숨이 차서. 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시민플러스 국제 기자입니다. 예. 문자를 딱 한 번만 받고 주민 소환 추진을 해달라고 이렇게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문자를 딱 한 번 받았다는 거는 그래도 뭐 3번 문자를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건지 전화 통화는 한 통화도 없었다는 건지 이걸 좀 말해주시죠. 예, 말씀드린 바대로 저에게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도 전혀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전혀 없고 6월 1일 날 12시 7분에 자신들의 호소로 들어가라는 문자 딱 한 번 보냈습니다. 제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일날 의회 본회의가 열렸고 마치 딱 끝나는 시간이었는데 바로 식사하는 바람에 제가 답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네, 경기일보 김혜령 기자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주민소환 악용 난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안이 있으신지 안이 있으시다면 좀 방법은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민 소환은 청구 사유가 제한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시의원이 방구 꼈다고 기분 나쁨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소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 사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문자 한 번 보내고 주민 소환을 당한다면 시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을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도적 장치를 청구 사유를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법 개정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확한 사유 없이 청구 사유에 제한이 없으면 저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되죠. 저는 국회에서 청구 사유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연하면서 이동구 기자입니다. 주민 소환을 만약에 취하지 않을 경우 의장님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주민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18일 날 선관위에서 서명 용지가 공인된 서명 용지가 발부되게 됩니다. 11일 날 신청을 했고요. 18일 날 발부되게 되는데 저는 주민들과 싸우지 않을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서명을 할 것이고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서명하지 않겠죠. 시민이 그 법에 따라서 의원을 소환하겠다는데 그거는 시민의 심판을 정당하게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성남신문의 허진구 기자입니다. 그 복정 2지구 공동주택지구 개발 추진에 관해서 의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그 심사숙고라는 단어만 있기 때문에 이 의미도 좋지만 또 개인적인 그 의견 이 자리를 빌어서 피력하는 것도 비대이든 뭐 비대가 아니든 모든 성남 시민들이 주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입장도 말씀드려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국책 사업이고요. 이 성남시나 성남시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 의원으로서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공인은 이 공익이라는 가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공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희망타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공익입니다. 환경이 더 우선일지 혹은 신혼부부 그들을 위한 주택이 우선일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공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치를 이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기준이 될 텐데요. 저는 최근에 그 서울의 행복주택이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무려 경쟁률이 75대1 그리고 의왕의 고천에서 신혼부부 주택을 마찬가지로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청약률이 430% 이렇습니다. 한간에 요즘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무주택자는 아프다. 아프니까 청주이다. 이 젊은 분들에게 이 주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 100%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는다면 저는 그것도 매우 공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 부지가 환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좀 더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지금 이 자리보다는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나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렇게 되면 이 시민 화합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봐서 추후에 종합적으로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회 김대희 기자인데요. 지금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복정 1지구하고 복정 2지구하고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국가 이제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들의 의견 중에 많은 부분들이 왜 복정 2지구가 복정 2지구이냐 동 자체는 복정동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보시면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성남시 의회는 성남시 측이라든지 정부 측의 어떤 결의안이라든지 건의문이라든지 제안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신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복정 2지구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국토부에서 붙였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정 1지구를 개발하면서 이 부분과 함께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복정 개발 사업으로 원래는 통칭을 했다가 이게 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1지구, 2지구로 이렇게 명칭을 했다고 보고요. 그게 뭐 명칭의 중요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크지 않은 걸 하면서 뭐 신흥 2지구 개발 사업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데는 행정을 하는데 비효율적이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붙인 명칭이기 때문에 명칭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그것이 성남시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룬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신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주민청원이 들어왔었고요. 주민청원이 상임위에서 불채택되었습니다. 불채택 이유는
이것은 그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시 의회가 채택하고 그 동의하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불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불채택되고 본회의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결정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상남대의 최홍수입니다. 예. 주민소환에 따른 그 법률을 보면 시의원 같은 경우는 임기 1년이 남지 않으면 주민소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임기 1년이면 6월 말까지 10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소환 이런 것을 적재했다는 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마지막 부분에 정치적인 음해세의 개입이 의심됐다. 한간에 지금 각 언론사에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의장님이 시장에 출마한다 이렇게 연말에 오르내리고 있는 과정과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음해 세력이 의심된다. 그 특정해서 아니면 정황이 좀 있나요? 이 정치적 음해 관련해서? 예, 정황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독점 이지구 관련해 가지고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김태년 의원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해왔죠. 그리고 은수미 시장을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근데 갑자기 왜 그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을까? 제가 좀 봤습니다. 모 정치인 유튜브에 이 대표자께서 출연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은수미 시장은 소환을 하기 매우 어려우니 성남시 의장을 상대로 소환을 하겠다. 그 특정 정치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고스란히 나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선회가 된 건데요. 뭔가 사전에 너하고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이래놓고 그 얘기를 안 들어주면 저를 혼내듯이 해야 되는데 내 혼내는 건 김태년 의원하고 은수미 시장을 혼내다가 갑자기 저로 이게 화살이 왔어요. 배경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환을 하려면은 시장은 한 8만 명 서명을 받아야 되고요. 저 같은 시의원은 8,000명, 정확하게 8,201명 서명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 숫자가 좀 적으니까 아마 그게 용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7월 1일 지나면 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1년 미만은. 그럼 앞으로 18일날 교부가 되는 12일 동안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동안 4선 의원하면서 정말로 시민소통을 안 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 8,200명 받아가지고 제가 소환 당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주민들께 그동안 우리 의회의 의정 목표도 시민의 소리를 들어 시민의 마음을 얻자인데 시민과의 소통을 매우 강화시킨 의장인데 저는 시민들께서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서명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정치적 배경이 있느냐, 좀 정황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특정 정치인의 유튜브를 보시면 충분히 그게 정황으로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사인부의 최승우 기자인데요. 금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얘기인데 주민 소환 제도의 결과가 어떻든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주민들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주민 소환 제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의의 없이 인정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시가요? 당연하죠.